시장 빠지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쫄지도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하지도 마세요. 웃으세요. 기뻐하세요. 이제는 시장 빠지면 웃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들어갈 시기는 다음 주였던 걸 알고 있었고, 제가 시장 빠질 때마다 어떻게 접근을 하고 왜 기뻐하는지 사실 귀에 피가 나도록 말씀을 좀 많이 드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준비되어 있는 현금이라는 게 있고, 시장이 빠지면 기뻐해야 됩니다. 뭘 들어갈지, 어느 자리에서 들어갈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현금만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올라갈 이유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떨어질 이유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자를 거야? 더 담을 거야? 이에 대한 기준이 이제 이 종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부에 따라서 바뀌는 걸 거고, 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떨어져도 더 담아도 되는 종목은 홈페이지 VIP 추천 종목이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100%죠. 다 전부 다. 또 저희 마지막에 들어간 종목들 같은 경우도 떨어져? 증시 빠져? 오케이, 더 담아. 수익률이 좀 안 좋아진다고 해서 물렸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도 전혀 없고, 우리는 오히려 비중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아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랑은 다르게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종목의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단순하게 차트를 봐서 뭐 매출이 잘 나와서 이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니까 분명한 분석이 진행이 되었고, 그렇기에 이 종목이 하락해도 마음이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기본적인 분석과 공부가 확실하게 돼 있어야 해요. 이 종목이 5%, 10%가 빠져도 내가 더 담을 수 있겠다는 관점이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되니까요. 마음에, 머리에. 그죠? 본격적으로 7월 17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들 이어가겠습니다. 전일 미국의 3대 증시는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0.53%, 나스닥 종합 0.25%, S&P 500이 0.32% 상승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9% 하락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개장 이후에 쭉 급락세를 보이는가 싶었지만 다시금 V자 반등이 확인되면서 상승 마감에 성공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V자 반등에 대해서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면은 파월 해임설이 급속도로 퍼졌다가 다시금 트럼프가 이를 일축시킨 내용들을 함께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하나두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ASML이라는 기업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어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8%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ASML은 컨퍼런스 콜 어떤 발언들을 이어갔느냐라고 봤을 때 관세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 가이던스 전망이 좀 어두운 상황인 것 같다라고 밝히면서 ASML이 8%가량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7월 17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3% 급락 출발했네. ASML 실적에 대한 충격이 좀 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SK하이닉스가 5%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급락이 반도체 투심에 좀 악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은데, 당연히 코스피도 하락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겠죠. 다음 주에는 신규 매집 종목을 하나 들어갈 거예요. 현금을 조금 준비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장비주 하나 들어가고 나서 이제는 다른 테마로 AI 테마를 좀 보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군을 하나 저희 중장기 포트에 편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 빠지면 웃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들어갈 시기는 다음 주였던 걸 알고 있었고, 제가 시장 빠질 때마다 어떻게 접근을 하고 왜 기뻐하는지 사실 귀에 피가 나도록 말씀을 좀 많이 드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준비되어 있는 현금이라는 게 있고, 시장이 빠지면 기뻐해야 됩니다. 뭘 들어갈지, 어느 자리에서 들어갈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현금만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올라갈 이유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떨어질 이유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자를 거야? 더 담을 거야? 이에 대한 기준이 이제 이 종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부에 따라서 바뀌는 걸 거고, 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떨어져도 더 담아도 되는 종목은 홈페이지 VIP 추천 종목이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100%죠. 다 전부 다. 또 저희 마지막에 들어간 종목들 같은 경우도 떨어져? 증시 빠져? 오케이, 더 담아. 수익률이 좀 안 좋아진다고 해서 물렸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도 전혀 없고, 우리는 오히려 비중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아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랑은 다르게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종목의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단순하게 차트를 봐서 뭐 매출이 잘 나와서 이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니까 분명한 분석이 진행이 되었고, 그렇기에 이 종목이 하락해도 마음이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기본적인 분석과 공부가 확실하게 돼 있어야 해요. 이 종목이 5%, 10%가 빠져도 내가 더 담을 수
있겠다는 관점이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되니까요. 마음에, 머리에. 그죠? 그래서 저희도 손절이 필요하면 손절을 해요. 저도 항상 말씀을 드려요. 손절은 필연적이다. 매매를 하면서 손절이 없을 수는 없다. 최근에 손절이 없었다 보니까 없구나 여기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필요할 때 손절합니다. 손절할 것들은 다 손절을 해요. 그걸 뭐 숨길 것도 아니고 제 판단이 틀렸다고 하면은 당연히 제가 먼저 얼굴을 보이고 말씀을 드려야죠. 사과를 드려야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니니까. 그냥 최근에 매매가 잘 됐어가지고 손절이 없던 거지. 시장도 괜찮았고 저희도 손절을 할 땐 손절을 합니다. 당연한 이치예요. 코스닥의 대장은 지금 알테오젠이 맞습니다. 그러한 알테오젠이 최근에 계속 돌파를 못 해주던 자리를 이제 수급을 이용해서 분명히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매수할 종목이나 테마를 찾을 때 단기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이 종목의 모멘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현재 그 테마의 분위기가 어떤지 대장주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막 마이너스 10% 빠지고 있어요. 이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빠질 수가 없는 구조잖아. 근데 반도체 한 시총 1,500억짜리 기업이 개별적으로 200억 납품 공시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 근데 사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투심이 부진한 상황에서는 부각이 많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SK하이닉스가 플러스 10% 오르면서 반도체가 대박이래. 무조건 2배씩은 나올 거래.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데 이런 게 나와. 그럼 상한까지.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테마 그리고 이 테마에서 가장 대장을 차지하는 종목들이 어떤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지 여부를 항상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개별적인 이슈, 모멘텀도 너무 중요하지만 시장이 테마를 어떻게 읽고 있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알테오젠이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수급이 몰리는 게 확인이 되니까 다른 이슈들 같은 경우도 좀 더 민감하게 시장에서 부각을 시킬 수 있겠죠. 비만 치료제가 최근에 좀 잘 갔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지수가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왜 안 오르지? 혹은 지수는 조금밖에 안 빠지는데 왜 내 종목은 이렇게 많이 빠지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이 좀 타격을 좀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0.8% 정도 오른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것들만 수급이 몰리면서 끌어올려지고 한다고 하면은 다른 중소형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매수세가 몰리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장세가 보인다고 하면은 이런 중소형주들은 수급이 조금 도태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에 엄청나게 큰 악재가 나와서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개별적인 호재를 가지고 강한 모습을 보여요. 그럼 시장은 얼마 안 빠지는 것 같은데 내가 보유한 것만 많이 빠지네. 이렇게 체감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 오르는 게 몇 개고 떨어지는 게 몇 개인지 체크를 해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도 코스피는 0.63, 코스닥은 0.16 하락하고 있는데 양대 증시 상승 종목이 600개 정도고요. 하락 종목이 1,800개가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시겠죠, 이런 것도. 반도체가 오늘 많이 빠진다고 해서 끝이냐? 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제 생각은 NO입니다. 반도체는 뭐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부터 해가지고 하반기에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어마무시하게 질비가 돼 있는 섹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를 뭐 테마성 재료들로 해석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반도체를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지는 제 방송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시장 빠지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쫄지도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 하지도 마세요. 웃으세요. 기뻐하세요. 저는 내일 오전 다시 웃으면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